오늘 함께할 동화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입니다. 저자는 샤를 페로입니다. 공주를 낳은 왕이 마법사들을 불러 모아 축제를 열고 여러 마법사들이 각각의 축복을 내리는데 초대받지 못한 마법사가 찾아와 공주가 물레에 찔려 죽을 것이라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다행히도 마지막으로 남은 마법사가 100년 동안 잠에 빠졌다가 왕자의 키스로 깨어날 것이라고 저주를 바꾸어 줍니다. 15살이 된 공주는 노파가 만지는 물레에 호기심으로 다가갔다가 바늘에 찔려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과연 공주는 이대로 깨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님과 왕비님이 살고 있었어요. 임금님과 왕비님은 매일 하느님께 기도했어요. 제발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어느 날 개구리 한 마리가 연잎 위로 뛰어올라 임금님과 왕비님에게 말했어요. 왕비님이 예쁜 공주님을 낳게 되실 거예요. 얼마 후 왕비님은 정말로 아기를 갖게 되었고 예쁜 공주를 낳게 되었어요. 임금님은 큰 잔치를 열고 공주를 축복하기 위해 요정들을 초대했어요. 공주님은 아름답게 자라게 될 겁니다. 공주님에게 지혜를 드릴게요. 공주님에게 착한 마음씨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요정만이 남아있을 때였어요. 나만 빼놓고 잔치를 치르겠다고? 그럴 수는 없지. 갑자기 마음씨 나쁜 요정이 나타난 거예요. 나도 공주를 위해 주문을 걸어야겠지. 공주는 15살이 되는 해에 물레에 찔려 죽게 될 거야. 사람들은 놀라서 어찌할 줄 몰랐어요. 마지막 선물을 주기 위해 기다리던 요정이 말했어요. 제가 저주를 풀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공주님이 죽는 대신 잠들게 할 수는 있답니다. 그게 제가 공주님께 드릴 선물이에요. 하지만 임금님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요.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모든 물레를 태워버리라고 명을 내렸어요. 모든 물레를 태워버려라! 공주가 15살이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이 남아있나? 공주는 성 안 이곳 저곳을 둘러보다가 탑 꼭대기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서는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할머니가 물레를 돌리고 있었지요. 신하들이 온 나라의 물레를 태울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물레였어요. 공주는 처음 보는 물건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저도 한번 해봐도 될까요? 되고 말고요. 할머니는 공주에게 자리를 내주었어요. 아야! 공주는 물레를 돌리다가 물레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답니다. 공주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할머니는 마음씨 나쁜 요정이었어요.
임금님과 왕비님은 쓰러진 공주를 보고 깜짝 놀라 마지막 선물을 했던 요정을 불렀어요. 100년 후에 어느 왕자님이 찾아와 주문을 풀면 그때 공주님이 깨어나실 겁니다. 요정의 주문이 끝나자 성 안의 생명들은 모두 잠이 들었지요. 그러자 가시 덩굴이 성 주위로 자라나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모두 막아버렸어요. 공주가 잠든 지 마침내 100년이 지났어요. 어느 나라의 왕자가 지나가던 길에 성을 보게 되었어요. 저 성에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까? 공주가 잠들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 저 가시덩굴을 뚫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왕자는 가시덩굴이 가로막고 있는 길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길을 막고 있던 가시덩굴이 저절로 움직여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왕자는 성 안 이곳 저곳을 돌아보다가 탑 꼭대기 작은 방에서 공주를 찾아냈어요. 잠들어 있는 공주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요. 왕자는 침대로 다가가 공주의 볼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때 공주가 살며시 눈을 뜨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러자 성 안에 잠들어 있던 모든 생명들도 한꺼번에 잠에서 깨어났지요. 임금님과 왕비님은 잠에서 깨자마자 공주에게 달려왔어요. 공주 곁에는 늠름한 왕자가 서 있었지요. 공주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공주는 왕자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한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숲속에서 자란 공주는 나중에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되고 다시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결국 물레에 찔려 잠이 들어버리게 되는데요. 공주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키스를 받아야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녀들의 방해에도 결국 왕자와 공주는 운명적으로 서로를 만나게 됩니다. 지혜롭게 위기를 잘 극복하고 서로가 끌리게 되는 운명대로 결국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는 일만큼 경사스러우면서도 조심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 멀지 않은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프로 꼰 새끼줄에 숯과 고추, 종이들을 매단 금줄을 쳐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조심하도록 했답니다. 고추와 종이는 아이의 성별을 알리는 동시에 부귀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고 숯은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서였지요. 지금은 금줄을 치는 풍습은 사라졌지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 마음은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금줄을 치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과 왕비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공주의 탄생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좋은 것만 생각하다 보니 나쁜 기운을 막는 것을 그만 잊고 말았네요. 공주는 마음씨 나쁜 요정에게 물레바늘에 찔려 죽게 된다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임금님이 마음씨 나쁜 요정도 초대했다면 어땠을까요? 초대를 받았더라도 어쩌면 그 요정은 공주의 탄생을 축복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요.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을 운명이라고 하지만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말도 있답니다. 세상의 모든 물레를 태워 없애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 있죠.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 것은 노력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과 지혜를 키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네, 우리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서 아이들에게 지혜와 생각을 키워주기를 바랍니다.